바이든 행정부의 새 학자 융자금 상환 세이브 플랜이 연방 법원들에 의해 전격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 공중보건국장이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이슈로 선포하고 범국민운동으로 총기 폭력 축소와 방지 작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팁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방안을 언급했으나 부작용으로 엄청난 세입 손실을 기록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며 매달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근무 환경과 교육 인식의 변화로 지구촌 여행지의 비수기 구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7월 1일부터 학자 이용자금의 월 상환금을 절반으로 낮춰주려던 세이브 플랜이 발효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연방 법원들에 의해 전격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월 상환금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없게 됐으며 또 다른 탕감 조치도 일단 중지됐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학자융자금 상환 세이브 플랜이 연방 법원들에 의해 전격 가동을 멈췄습니다. 캔사스와 미주리주에 있는 두 곳의 연방지법은 7월 1일부터 발효시키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학자융자금 상환 세이브 플랜의 시행을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이들 연방지법들은 공화당 두 정부들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면서 연방정부가 연방대법원에 대규모 탕감 조치 폐기 판결 후 새로운 탕감안을 찾기 위해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본안 판결 시까지 일단 발효 시행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30년 이상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소득 기반 학자융자금 상환 플랜을 시행해 왔는데 공화당 진영과 특수이익 집단들은 수백만 미국인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끝까지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세이브 플랜에 따른 학자융자금 월 상환액의 절반 축소를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세이브 플랜에 가입한 800만 명 이상에 대해 매달 쓸 수 있는 재량소득에서 5%까지만 학자융자금 월 상환액으로 내도록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는 10%이므로 5%로 낮아지면 매달 소득에서 학자융자금으로 내야 하는 월 상환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더욱이 연소득이 32,800달러 이하이면 매달 상환액이 제로로 나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월 상환액을 낮춰주고 탕감 대상자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새로운 세이브 플랜에 현재까지 800만 명이나 가입했으며 그중에 절반을 넘는 450만 명은 월 상환액이 제로이고 또 다른 100만 명은 100달러 이하인 것으로 연방교육부가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7월 1일부터 월 상환액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는 조치를 발효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불과 일주일 앞두고 공화당 진영의 소송을 다룬 연방 지방 법원들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탕감해준 조치들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앞으로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새로운 탕감 조치를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갖가지 개별 탕감 조치를 단행해 현재까지 475만 명에게 학자융자금빚 1,670억 달러를 탕감시켜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체 학자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미국인들의 1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의 공중보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해군 부제독 중장인 공중보건국장이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이슈로 선포했습니다. 성공을 거둔 금연과 안전벨트 매기와 같은 범국민 운동으로 총기 폭력 축소와 방지 작전에 나선 건데요. 당파를 떠나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되면 미국의 흡연율이 44%에서 12%로 안전벨트 착용률은 11%에서 92%까지 높아진 것처럼 총기 폭력 축소나 방지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공중보건을 군사작전하듯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US 서전 제너럴이 통제불능에 빠진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이슈로 선포하고 총기 폭력 사상자를 줄이고 방지하는 데 해법을 찾기 위한 힘겨운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인도계 의사 출신인 비백 머시 연방공중보건국장은 25일 39쪽의 문건을 발표하며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이슈로 선포했습니다. 비백 머시 국장은 미국에서 총기 폭력은 가장 많은 사상자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분열적이고 정치적인 이슈가 돼버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공중보건 이슈로 바라보면 당파를 떠나 다 함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연방공중보건국장은 의사 출신이지만 위탁군단의 군단장으로 미 해군 부제독 중장의 계급으로 공중보건을 군사작전처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이슈로 선포함에 따라 과거의 금연운동이나 안전벨트 매기 캠페인과 같은 총기 폭력 축소나 방지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흡연율은 1940년에 44%에 달했으나 담배의 해악이 널리 알려지면서 담배 추방 또는 금연운동으로 번져 2023년의 흡연율은 12%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또한 자동차 안전벨트 매기는 1982년 11%에 불과했으나 2022년 현재는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연과 안전벨트 매기 캠페인과 같이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이슈로 선포하고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면 총기 비극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연방공중보건국의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에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총기를 구입할 수 있어 인구수보다 총기 수가 더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매일 어린이 23명을 포함해 327명이 총격을 당해 117명씩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CDC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 폭력 사망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고 40% 정도는 타인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총기 폭력 사망자들은 28개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11.4배나 높은 것으로 단연 1위의 5명을 쓰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팁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텍스프리 팁 방안을 공개 언급했으나 부작용으로 10년간 5천억 달러의 세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텍스 팁에 대해선 서비스업 종사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지만 종업원들이나 고용주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통상 임금을 세금 없는 팁 소득으로 대거 전환시키는 부작용을 일으켜 세입 손실이 불어날 것으로 경제 싱크탱크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격적인 언급이나 공약들 가운데 텍스 프리 팁, 즉 세금 없는 팁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네바다 라스베가스 유세에서 내가 재집권하면은 여러분들이 받는 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When I get to office, we are going to not charge taxes on tips, people making tips.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놓고 수년간 투쟁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재집권하면은 초반부터 우선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를 비롯해 미 전역의 서비스 업종에서 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팁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텍스 팁 언급은 이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텍스 프리 팁 약속은 곧바로 비판대에 올랐습니다. 첫째, 팁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을 경우 10년간 최소 2,500억 달러의 세수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비당파적인 경제 싱크탱크인 CRFB, 즉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현재 신고되고 있는 팁 소득만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10년간 2,500억 달러의 세수입이 없어지게 된다고 추산했습니다. 둘째, 보다 심각한 부작용으로 서비스 업종의 종사자들이나 고용주들이 통상적인 임금을 세금 없는 팁 소득으로 대거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통상임금 소득 대신에 세금을 내지 않는 팁 소득으로 대거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부작용으로 그럴 경우 세수입 손실이 2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서 팁 소득으로 10%만 이전해도 10년간 2,750억 달러의 세수입 손실이 발생해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세입 손실 2,500억 달러를 포함하면 5천억 달러 이상의 세수입이 날아갈 것으로 CRFB는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인 듯 세입 손실과 부작용 경고에 트럼프 선거본부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셋째, 미국에서 현재 팁이 과도해지면서 팁플레이션이라는 원성까지 듣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텍스 프리 팁 공약은 특정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 구호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며 매달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대도시 주택가격은 4월에도 전년보다 6.3% 올랐으며 20대 도시들은 7.2%, 10대 도시들은 8%나 급등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7%의 모기지 이자율로 거래는 석 달 연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매물 부족으로 주택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해 매달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25일 발표된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에 따르면 미국 도시들의 주택가격은 4월에도 전월보다 1.2%, 전년보다는 6.3%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도시들은 전달보다 1.4%, 전년보다는 7.2% 올랐고 10대 대도시들은 전달보다 1.4%, 전년보다는 8%나 급등해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전달보다 0.9%, 전년보다 6.4% 올라 전국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이에 비해 샌디에고는 전달보다 1.2%, 전년보다는 무려 10.3% 급등해 연율로는 가장 많이 상승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전달보다 1.3%, 전년보다는 9.4% 올라 두 번째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을 보면 전년에 비해 시카고는 8.7%, 로스앤젤레스는 8.6%나 올라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8.3%, 마이애미 8.2%씩 상승했습니다. 이어 보스턴은 7.9%, 시애틀은 7.5%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반면 애틀란타는 전년보다 5.9%, 피닉스는 4.8%, 샌프란시스코는 4.7%, 템파는 3.6%, 달라스는 3.4% 올라 전국 평균보다 적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전국 부동산인협회가 발표한 5월의 기존 주택 가격은 41만 9,300달러로 또다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1999년 이 협회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이며 지난해보다 5.8% 상승한 가격입니다. 미국에서 기존 주택 판매는 3월 422만 채, 4월 412만 채, 5월 411만 채로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매물 공급이 부족해 기존 주택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매달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날씨와 아이들 학교 일정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 여행으로 나뉘면서 여행 경비에도 큰 차이가 났는데요. 요즘은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여행을 계획할 때 기상이변으로 날씨를 예측하기 힘들고 재택근무 등 근무 환경의 변화로 일하면서도 여행할 수 있고 홈스쿨링을 선택하면서 학교 시즌과 상관없이 여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성수기 동안 유명한 명소를 방문하면 많은 인파와 긴 줄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수기에 좀 더 저렴한 여행을 즐기기도 해 이탈리아는 가을에, 홍콩은 끓어오르는 더운 여름에 더 저렴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으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어 원격 근무가 또 하나의 일상이 되었고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원격 근무로 급여를 받으면서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 여행은 2024년에 팬데믹 이전 수준 또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여행이 점점 더 빈번해지면서 성수기는 여전히 바쁘고 비수기도 점점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포워드 키즈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 곳의 해변 휴양지인 태국, 하와이, 몰디브에서 일부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태국의 비수기는 일반적으로 4월부터 9월까지인데 이번 비수기에는 매달 관광객 수가 연간 총 관광객의 7% 이상을 차지 월 평균 8%보다 조금 낮은 데 그쳤습니다. 이는 계절성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이상 비수기는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수기와 비수기 여행이라고 정의하는 기준은 날씨와 학교 일정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좋은 날씨의 성수기를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지난 여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 폭염이 발생해 위기가 닥쳤고 이번 시즌 그리스에서는 지금까지 폭염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다수 실종되거나 사망했습니다. 유럽이 가장 더운 여름을 겪는 것으로 기록된 이후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목적지로 여름철 항공편 검색이 즉각적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인식의 변화로 일부 가족은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의 다른 지역을 경험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홈스쿨링하기로 선택하며 자녀의 학교 시즌과 상관없이 여행하는 가족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공편과 기차 노선은 성수기에만 운영하거나 또는 운행 편수가 증가한다는 점, 비수기 여행자는 상점과 레스토랑의 영업시간이 더 제한되거나 비수기에는 완전히 문을 닫는다는 점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밀한 도시에서 길고 무더운 줄을 벗어나 아직 가보지 못한 목적지 또는 오래된 고전에서 덜 바쁜 경험을 위한 여행 일정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